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열어주세요. 156페이지. 자, 그래도 추석 연휴 때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좀 감은 올라왔을 텐데, 그래도 또 곳에 또 까먹었지. 그래서 좀 다시 빠르게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갑시다. 자,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인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156쪽에 벤 다이어그램이지? 여기를 한번 살짝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A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B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단순하게.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 전체의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제한을 둬. 그러니까 전체의 상황이 아니고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이 진짜 많고,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8문제 중에 한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보통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면 두 번째 어려운 문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앞에 있던 원순열, 뭐 이제 중복조합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쓸려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탄생이 돼요. 그래서 이 단원하고 그 다음 단원이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킬로그램으로 자주 나오는 중복조합 포함해서 이런 단원이 딱 이제 3대장이에요. 3대장. 조건부 확률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시 볼게. 여기를 그냥 A, B, C, D 이렇게 일단 돼 있죠. 그림이 3개 있는데 B의 확률을 구하죠. B의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은 전체 A, B, C, D분의 얘를 B, C 이만큼을 구하면 돼요. 이만큼을 구하면 돼요. 이제 이건 B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표현을 보면 P의 B와 A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바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집합에서 일단 넘어옵니다. 똑같이 집합에서. 그러니까 B의 확률을 구한 건데, 그러니까 원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거 있잖아. X는 짝수 이렇게 걸죠. 이런 것처럼 요 바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항상 뭐 이걸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B를 구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B가 짝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 A가 솔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문장을 집어넣어서 조건을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되게 자유로워 원래. 근데 이거를 엉키지 않게 하려고 그냥 어떤 문자 형태로 많이 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집합을 해서 이제 일단 딱 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A가 일어난 확률 안에서 얘를 생각해야 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그 다음에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전체 집합의 축소로 밑에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표본 집합의 축소, 새로운 확률 분포가 탄생이 됐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이 정말 많아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되고, 공식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7쪽에 한번 또 봅시다. 이 문제가 표 문제하고 표를 직접 만드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직접 다 구하는 문제 크게 3개로 나누죠. 그때 이제 표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해. 국어 능력으로 얘네들을 좀 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 제시 문제 보시면 남자, 여자, 안경을 끼고 안 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서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긴 한데 이 학교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 표를 보시면 40명 돼 있죠. 100분은 40. 되게 쉬워. 그래서 표 제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냐면 여기다 미지수를 박아놔요. 미지수를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게 해요. 되게 귀찮아 그런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낀 남학생일 확률은 남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10명이죠. 100분의 10. 자, 근데 이제 디귿을 잘 봐야 돼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이 학교에서 안경 낀 학생 한 명을 뽑아 물어봤을 때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좀 다른 표현들이 더 있긴 한데 일단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어서 안경 낀 학생 한 명을 뽑아 물어봤을 때를 보통 안 써요. 근데 한 명을 잡아 안경을 꼈어. 그럼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안경을 꼈는데 남자일 수도 있고 안경을 꼈는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표본 집합이 축소가 된 상황이야. 그 전체 중에서 안경을 낀 남학생을 고르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30분의 10. 단순하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기호 문제는 이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진짜 잘하면 되니까 이거는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쉽게 보면은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뒤에 문제도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서술 문제 그러니까 3번 이거는 표를 직접 만들면 돼. 표를 직접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해볼게. 자, 오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게 159쪽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내가 이거를 보통 이제 3단계로 이제 설득을 좀 시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세 번째 보는 친구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대충 이해하게끔 하거든. 잘 이해 안 되게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도 들은 친구들은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4회 한복골 모자를 잃어버린대. 4분의 1 확률로 모자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새 친구 ABC의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대. B의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자, 일단 첫 번째 틀린 풀이에요. 틀린 풀이는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그냥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그냥 3분의 1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럴듯한데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안 되는 이제 틀린 풀이라고 이제 매번 우겼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옳은 풀이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다시 설명할게. 이게 좀 A, B, C를 차례로 방문을 해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와. 근데 집에 왔을 때 모자를 잃어버렸네? 라고 알게 돼서. 그러면 이게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 1번 틀린 풀이 세 집 중 하나이므로 3분의 1이다.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거를 3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워요 이게. 이게 3분의 1의 확률이 되려면 A도 3분의 1,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이거든. 이게 서로 영향을 받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A에서 잃어버리면은 BC에서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B에서 잃어버리면 C에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 서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되려면 뭐 이런 정도 서술이 돼야 돼. A, B, C 순서로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을 랜덤하게 막 돌고 오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 돼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B, A, C로 갈 수도 있고 C, A, B도 갈 수 있고 C, B, A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개로 A, B, C 순서로 갈 때 상황으로 가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냐면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4분의 1이지 이제 잃어버렸을 확률. 근데 B에서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안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네. C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각각의 집에서 이 순서대로 방문했을 때 잃어버릴 확률이 달라져요. 그치? 이게 이제 상식이야. 그래서 이게 A, B, C에 대해서 먼저 어디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기 때문에 A도 먼저 갈 수 있고 B도 먼저 갈 수 있고 C도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1번이 맞는 풀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 확률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틀림풀이. 두 번째 틀림풀이가 A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이니까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B에서 잃어버릴 확률. 그러니까 문제의 목적은 B에서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6분의 3 이렇게도 틀립니다.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 아니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 잃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게 전체 집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전체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는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 A에서 잃어버리면은 얘는 4분의 1이 돼요.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고 C에서 잃어버렸을 경우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돼. 자, 이게 전체 상황이야. 그치? 전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 집에 돌아온 뒤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대. 이 멘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멘트가 빠지면 A, B, C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B의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은 이렇게 하면은 요거 B의 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요게 이제 답이 되거든. 그 문장이 없어지면. 근데 집에 돌아온 뒤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딱 요만큼으로 효건이 줄어듭니다. 이해돼요? 이게 빠진다고. 이게 빠져서 조건부 확률에서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확률 중에서 특별히 B가 되는 거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이게.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다 더한 것 분에 얘를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만큼을 더하는 상황이 이제 이것도 이만큼의 확률,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분의 여기서 특별히 B가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쓰면 이게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C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중에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 문장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 하나만 일단 하고 갑시다. 이거 워낙에 그냥 나도 여러 번 학생들한테 시켜보니까 다들 잘해서 그냥 이제 조금 다른 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비율적으로 접근하는 풀이를 이제 주로 알려주거든. 자, 볼게요. 그냥 증기상황 봐요. 그냥 조건부 확률로 보시면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거에 대한 표현이 PA분의 P의 A 교집합 P. 이 기호 자체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거기 적어놨었고. 자, 다시 봅시다. PA가 10분의 3이에요. P의 A 바 B인데 얘를 PB분의 P의 A 교집합 P로 씁니다. 얘가 4분의 1이에요. P의 A 6건의 교집합 B의 6건이 5분의 2예요. 자, 일단 대충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A하고 B 대충 그래요. P가 10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A에 10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비율이 1대4야. 1대4. 교집합에 1개가 들어가 있어. A와 B의 교집합에 여기 1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3개를 만들어. 이렇게. 또 PA는 이 전체가 10개라고 생각하고 이제 3개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그럼 PB는 4개를 맞춰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총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바깥에 4개를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 뭐 합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비율적으로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산수만 하는 영역이라서 딱히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한 개만 더, 볼까요? 121번? 뭐, 내가 그 연휴 때 어떤 걸 하고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120번을 안 했나? 아, 그때 프린트를 했어? 120번을 했니? 아니면 세 개 다 했나? 아, 그래? 아, 열심히 했네. 다 풀어놨어? 오늘 안 한 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다 풀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잠깐, 깜짝이야. 그냥 뭐, 여기는 기호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요. 다 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이따가 한번 잘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요. 기호만 한번 테스트 볼 거니까. 근데 다 잘 하더라. 자, 122번 한번 봅시다. 가볍게 보고. 자, 300명을 조사했대요. 되게 쉬워, 표는. 그래서 조사 대상,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A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 식중독이 아닌 사람, A를 먹은 사람, A를 먹지 않은 사람, 22, 28, 24, 2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가 300명이고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 A를 먹은 사람일 때 A를 일단 먹었대요. A를 먹었어. 50명이지. 50명. 이 중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50분의 20이야 그냥. 이 전체. 그러니까 전체 300이 아니고 일단 여기로 표본을 축소를 해서 50분의 2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P1입니다. A를 먹지 않은 사람 A를 먹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 P2 요거지. 여기에 하면 또 친절하게 다 알려줬네. 250명 중에 24. 진짜 쉬워요. 뭐 난이도가 없어요 그쪽은. 자,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미지수 형태로 들어가면은 약간 국어 문제가 되는데 124번 한번 봅시다. 124번. 자, 어느 항공에는 A, B 두 대의 검색대가 있대요. A, B 두 대의 검색대가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되게 편해. 눈에 딱 보입니다. 자, 남학생이 전체가 7명, 여학생도 전체 7명. 근데 남학생은 통과한 인원이 여기가 4명, 산수하면 여기 3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을 P래요. 그럼 여기 여학생은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X로 미지수를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7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확률을 볼게요. 확률 P.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을 P라고 하자. 이때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P하고 Q가 같대요. P하고 Q가 같대. 자, 여기 확률이 전체 7명 중에 X가 되는 거지. 7분의 X. 7분의 X가 여기 P의 확률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비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을 Q, 남학생 확률 3이 되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된 게 10 빼기 X잖아. 10 빼기 X가 전체 중에서 여기 3명.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냥 이거 푸는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것까지도 봤어요. 하여튼 뭐 가볍게 이렇게 그냥 국어 능력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인데 그 다음 쪽 가봅시다. 자, 166쪽에 보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로 이제 P, A 교집합 B 확률 A랑 뭐 B가 이제 있는데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뭐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P에 A바 B라고 하는 애가 P2분의 P의 A 교집합 B로 표현이 되니까 이쪽으로 곱하는 거지. 이쪽으로 곱하니 P의 B 곱하기 P의 A바 B.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돼. B의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엉키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약간 이거 본능으로 잘 풀어요. 본능에 대한 식이야. 그냥 본능으로 풀면 별로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167쪽에 거기에 문 2라고 되어 있고 이거 잠깐만 갖다 놓읍시다. 되게 쉬워요. 10개의 초콜릿 중 6개는 땅콩이 들어있고 4개는 아몬드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6개가 땅콩, 4개가 아몬드 이렇게 돼 있어.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로 먹을 때야. 이런 말도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땅콩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두 번째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을 확률을 구하더라. 처음에 초콜릿, 그러니까 2번을 먹을 건데 처음에 초콜릿 나올 확률 10개 중에서 초콜릿, 땅콩이 들어있는 초콜릿 10분의 6이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게 이거 한 개를 먹었으니 이제 9개가 남은 거야. 그래서 9개가 남았으니 9개 중에서 이제 아몬드가 나오면 된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렇게 교집합에 대한 곱하기 뿐이에요. 뭐 이걸 공식이라고 쓰게 되는 되게 좀 글쎄 그냥 본능으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도 이렇게 푼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풀지는 않아. 근데 해설을 보면 뭐라고 써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 실전에서 쓸 때는 한 번도 푼 적이 없어. 근데 그래도 일단 개념이니까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다시 166쪽으로 왔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복권 뽑는 이제 복권. 이 문제가 그냥 지겹게 나올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랑 복권이랑 하여튼 이게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계속 그냥 뭐 숫자만 바꿔서 나와. 자, 봅시다. 자, 일단 주머니에 복권이 10장 있어요. 당첨 복권이 3장. 자, 이쪽에다 다시 해볼게요. 자, 복권이 10장이 있는데 여기 당첨이 3개. 나머지는 꽝이지. 꽝이 7개. 이렇게 들어있대. 자, 각각 우리 순서대로 뽑는 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뽑는 방식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제 게임의 룰도 되게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순서대로 뽑고, 갑이 당첨이 될 확률과 을이 당첨이 될 확률, 이렇게 따로 나눠놨거든.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게임은 이래. 여기에서 당첨을 뽑으면은 거기서 끝나요, 게임이. 보통 그래. 그러니까 뭔가 누가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런 게임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뭐 통에 있는 걸 이제 뽑아내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때 먼저 당첨을 뽑으면 거기서 이제 누가 우승을 하고 뭐 이기느냐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게임 대부분인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 꽝이 7개가 있고 하나 둘 여기에 당첨이 3개가 있어. 그래서 뭐 A, B 2명이 있고 A, B 2명이 있고 여기서 하나씩을 뽑아요. B 복권이냐 B 복권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요 동그라미 당첨을 뽑으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면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먼저 뽑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이거는 이제 그냥 먼저 뽑으면 유리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A가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 10분의 3 이렇게 되지. 이게 복원이 되면 이제 공을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B가 다시 한 번 더 뽑아요. 근데 B가 뽑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B가 이겨야 되니까 A가 꽝을 뽑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B가 이겨야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A가 처음 뽑아서 이길 확률이 이렇게 되고 B가 그 다음에 뽑아서 이길 확률은 10분의 3보다 작아져. 그래서 이게 복원이든 복원이 아니든 한 번 뽑으면 게임이 끝날 때는 무조건 먼저 뽑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그래서 이거는 논할 그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냥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낼 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조건 범위로 되거든. 자, 근데 지금 이제 하는 거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복권이 10개 중에 당첨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꽝이 7개가 있는데 일단 P. 자, 일단 복권부터 가볼게. 복권은 이제 공을 빼내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A가 이길 확률. 그래서 일단 10분의 3이에요. B가 이길 확률도 공이 복원이 됐으니까 뭐 뺐다고 다시 집어넣었으니 10분의 3이라서 뭐 놀랍거리가 안 돼. 그냥 똑같아. 그치? 근데 이제 비복원으로 갑시다. 비복원. 비복원으로 갔을 때 이제 A가 이길 확률은 여전히 10분의 3이야. 근데 P, B가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범위를 들어가. A가 이제 B가 이길 확률을 생각을 하면 B가 이길 확률은 이제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A가 복권을 뽑았을 경우랑 두 번째 A가 복권을 뽑지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야. 여기가. 앞에는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는 다 그냥 너무 뻔해서 안 내요. B가 이길 확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만약에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복원이에요. B복원. 공을 뽑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A가 일단 당첨 공을 뽑았어. 그럼 얘는 10분의 3 뽑았어. 그럼 얘가 다시 당첨 공을 뽑으려면 그럼 9분의 2가 돼. A가 못 뽑았어. 10분의 7에 얘는 9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거 다 써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다시 10분의 3이 됩니다. 10분의 3이 되면서 너무 당연하게 확률이 10분의 3으로 동일해요. 근데 이걸 좀 관점을 좀 바꿔보면은 이런 거야. 5명 있어. 5명이 있고 복원을 하든 비복원을 하든 여기에 복권이 2개가 있다고 할게. 이렇게는 너무 많아서 5명 있어요. A, B, C, D, E. A, B, C, D가 있어. 복원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5분의 2씩 전부 다 동일하게 5분의 2씩 확률을 결정. 자, 근데 비복원을 해서 하나 빼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빼고 이 순서대로 쭉 뺐다고 칠게. 이때도 전부 다 확률이 5분의 1로 동일하거든. A가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 얘도 5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뽑잖아. 하나씩 순서대로 뽑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얘네들을 그냥 나눠주는 거. 처음부터 그냥 나눠주고 시작해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만 갖고 얘가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한 명씩 뽑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동일하게 다 5분의 2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항상 하다 보면은 먼저 뽑는 사람만 유리할 것 같고 내가 나중에 뽑는 게 불리할 것 같잖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먼저 뽑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이런 상황인 경우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너도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면은 동일해요. 그냥 기분 탓이야. 그냥 이런 거는 왠지 내가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분 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거는 좀 다시 해볼까?
핵심 유형에 167쪽에 밑에는 했고, 이거를 그때 어느 정도까지 내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PA가 0.5, P의 B가 0.7, 그리고 P의 B가 A가 0.4. 그리고 다시 쓰면 P의 A분의 A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0.5가 들어가니까 0.5분의 P의 A 교집합 P. A 교집합 P는 이쪽으로 곱해지면 0.2가 되죠. 그래서 얘는 0.2가 돼. 자, 다시. 그러면 A의 집합과 P의 집합이 있을 때 A가 0.5고 여기 0.2, 0.3, 그 다음에 0.2 이런 정도가 뭔가 좀 이상한데 0.7이구나. 0.5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P의 A과 B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해서 A가 일어날 확률 7분의 2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푸는데 자,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해 보이지만 이거를 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표로 한번 가볼게. 확률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A와 B 교집합은 여기 A의 여사건은 0.5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은 0.3 그 다음에 이게 0.4를 풀려면 0.7 자, 요렇게 보면 B가 일어날 확률이 0.7이잖아. 0.7 이만큼을 다 합쳐서 0.7이 나와야 돼요. 여기 0.2지.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집합을 아까 그냥 이렇게 써갖고 들어갔는데 표에서 먼저 생각이 나면은 이 0.1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를 그려서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라고 하는 게 0.5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뭐 당연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찾아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방식으로 얘를 계산을 하면 방금 전에 이거는 계산을 했고 이거 안에 있고 A 바 B 잠깐만 이렇게 하도 많아갖고 PA 아니다. 이거는 독립사건일 때 들어가는 거거든. 일단 이거 넘어갑시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된 교과서도 있는데 아예 그냥 이 정리 자체를 그냥 뭐 설명도 안 하는 교과서도 많고 이것도 그냥 본능적으로 푸는 영역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요. 그냥 뭐 이거를 표를 만들어 봅시다. 잠깐 판단을 이쪽으로 할게요. 판단 그리고 실제 상황을 이쪽으로 놓고 그러니까 암이 걸린 사람과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판단을 암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암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인데 암이라고 판단할 경우가 거기서 보면 98%래. 98%.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이 92%. 그럼 이제 산수를 하면 여기 전부 다 100%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합쳐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100%, 그 다음에 이쪽에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400명, 이쪽은 400명, 그 다음에 이쪽은 600명, 100명.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0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대.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 판단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 요만큼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400명 중에 98%를,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진단이 됐어. 근데 실제로 암 환자를 암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암으로 판단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그것 중에 실제로 암 환자를 암으로 판단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앞에 한 거랑 뭐 다를 게 없는데 좀 다른 부분은 있거든. 근데 그냥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신상이 좋습니다. 뭐 통계 쪽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해서 배울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400명. 2% 빼면 8명 빠지는 거지. 390. 암이 아닌 거를 암으로 판단하네. 48명이죠. 그 중에 390. 이렇게 산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걸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게 1000명분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무한대 확률은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무한등비 구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논술 쓰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어. 확률이랑 합쳐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무한등비 구수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은 그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 봅시다. 126번 보시면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A, B, C, D, E, F 6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으려고 한대요.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혔을 때 F가 부회장을 뽑힐 확률은, 만약에 이게 딱 그냥 읽자마자 5분의 1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건 좀 약간 태색적으로 확률이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더 봅시다, 이제.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일단 A 또는 B가 회장을 뽑혔어. 뽑힌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뽑힌 상태에서. 그러면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A가 뽑혔어. 그럼 나머지 B, C, D, E, F가 있는데, 그 중에서 F가 부회장을 뽑힐 확률, 얘는 회장이 됐으니까, F가 부회장으로 뽑힐 확률은 이 5명 중에서 1명이잖아. 그래서 5분의 1이죠. 이 상황도 5분의 1이고, 만약에 B가 뽑혀도 F 입장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5분의 1. 그래서 답이 5분의 1이거든. 자, 근데 이걸 좀 어렵게 풀어볼게. 어렵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고 과정으로는. 왜냐면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사고 과정 입장에서 이게 더 어려운 거고, 이걸 천천히 다시 볼게. 자, 이걸 확률 이름을 붙여볼게. 자, N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A 또는 B가 회장이 되는 확률이야. 6명 중에 1명을 뽑아, 회장이.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을 가져.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다음에 F가 부회장이 되는 확률이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니까 일단 얘네가 회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F가 부회장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P의 M교집합 N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N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N은 F가 부회장이 되는 건데 전제 조건이 M 회장이 되는 그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이제 약간 문장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런 방식을 쓰시고 처음에 5분의 1이나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냥 그 방식으로도 수능 문제까지는 더 잘 풀 수 있어.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속 밀고 가시면 돼. 근데 왜 5분의 1이지 이게 조금 뭔가 머뭇거렸던 사람은 이거를 다 조각조각을 내갖고 얘네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시면 돼. 이름을 다 붙이는 게 좀 힘든데 이거 붙이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자, M의 확률, N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하는데 이제 이 교집합을 구할 거야. 왜냐면 이걸 구하려면 P의 N분의 P의 N 교집합 N.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 안에서 N이 되는 이 상황을 구해야 되거든. 그 교집합을 구해야 돼. N 교집합 N. 얘를 지금 구하는 방법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1명은 회장, 1명은 부회장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게 AF가 되든 BF가 되든 이 2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A, B가 회장이면서 F가 부회장이 되는 상황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은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있어. AF, BF 이렇게 순서대로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P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15분의 1입니다.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하면 돼. PM은 3분의 1이고 얘는 교집합이 15분의 1. 그래서 5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조각조각을 내갖고 단편적인 거 하나씩만 생각을 하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수능은 있잖아. 어려우면 그냥 다 나열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나도 이렇게 푸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편하고 저렇게 푸니까 뭔가 되게 정확하게 푸는 것 같고 실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 해설은 읽어보고 해도 안 되겠다. 5분의 1이 나는 편하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돼. 약간의 이제 도박적인 확률을 좀 가지면서 자 해봅시다. 이제 또 잠깐만 여기 6시에 시작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자, 문제 좀 몇 개 더 풀어보자. 127번 봅시다. 이거 풀 시간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은데 127에서 128, 129, 30까지는 하시고 131에서 132, 3, 4 이쪽은 이제 필러 문항이야. 수능에 나온 필러 문항이라서 요거는 오늘 한두 개 정도 풀고 요건 이제 과제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건 이제 제대로 풀어줄 거니까 못 풀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요 중에 쉬운 거 몇 개는 오늘 풀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몇 번까지 30번, 130번까지 풀 시간을 일단 주겠습니다. 풀 시간 하고 쉬는 시간까지 해서 대충 한 15분 이렇게 잡고 5분에서 10분 정도 7시 5분에 10분 정도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 중간이 없어. 그 뭐냐면 너희들 이제 과제장을 풀다 보면 느낄 거야. 너무 쉽다가 갑자기 뭐지 하면서 이게 엄청난 벽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엄두도 못 댈 것 같은 그런 난이도가 훅 하고 내려오거든. 일단은 지금 당장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한번 풀려고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뭐 다 보고 해도 돼요. 해설 보고 해서 한번 몇 개 정도 하다 보면 이게 패턴이 비슷비슷해. 뭐 주머니에서 뭐 공 빼고 다 똑같아요. 그것만 한번 살짝 넘어가면 또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원활하게 풀리는 경지가 또 있거든. 거기까지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까지 외워서 해도 돼요. 그 정도 괜찮으니까. 자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는 가벼운 문제나 기본 문제예요. 자 봅시다. 127번.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한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 세트를 이기거나
연속해서 두 세트를 이기면 승리합니다. 자,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은 자연스럽게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첫 세트에서 A가 이겼대요. 자, 일단 이기고 시작을 했으니까 A가 일단 A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첫 세트 이겼어. 그 다음에 A가 승리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연속으로 이기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대전제가 일단 이기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게임이 진행이 되려면은 일단 져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이기고, 이기면 끝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고, 그 다음에 졌어. 여기서 지면은 B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가 승리할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지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 세트 중에서 먼저 3세트를 이기면은 여기까지 3세트를 이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처리를 안 해요. 일단 이겼다는 가정하에서 첫 세트를 이겼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가 이겨, A가 이기고 또 이겨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됐다가 3분의 1이 됐다가 3분의 2가 됐다가 3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싹 다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조금 복잡한데, 자, 그냥 이것도 차분하게 천천히 하면 되지. 자, 각각 3명의 선수로 구성된 A팀과 B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A팀하고 B팀이 전부 다 3명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3번으로 정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데, 가조건 A팀 1번 선수가 B팀 선수와 먼저 이렇게 대결해서 승리한 선수는 상대팀의 순번 선수와 또 대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기면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또 대결을 해. 그 다음에 또 2번도 또 얘가 이기면 또 3번하고 대결을 하고, 어느 팀이든 3명이 모두 패하면 경기가 종료를 합니다. 자, 이제 원하는 거는 A팀의 2번 선수가 승리한 횟수가 한 번, 얘가 승리를 한 번만 해야 된대요. 자, 일단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1번 선수가 일단 승을 하는 경우랑 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게. 여기서 승을 해. 승을 하면 또 이렇게 한번 또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승이 될 수도 있고 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승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A, B에 1, 2, 3. 그냥 이게 뭔가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그냥 막 그려요. 승, 패. 그 다음에 2번 입장에서는 얘가 승을 하면 이제 잠깐만, 먼저 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승을 해버리면 1번이 얘마저도 이겨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겨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 2번이 뭐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이렇게는 패를 해야 돼. 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A가 기준이에요. 지금 A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요. 이 상황은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다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그럼 몇 번 쌓고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번을 이렇게 싸우면 돼.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를 여기서 승승 했는데 승패로 나눠서 패가 되면은 이제 여기 2번이 얘랑 같이 싸우는 거야.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A가 기준이에요. A가 기준이라서 얘가 패가 됐으니 2번과 2번이 싸워. 근데 얘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돼. 한 번에 승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패를 해야 돼. 한 번만 승리를 해야 되니까. 승패. 그럼 똑같지.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봐야 되겠네. A, B에 대해서 1, 2, 3, 1, 2, 3. 자,
여기를 처음에 승승으로 갔는데 이제 패를 해요. 패. A 기준으로 그냥 패했어. 그럼 이렇게 싸워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승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패해야 돼. 패. 여기까지만 싸우면 돼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딱 한 번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할 조건까지니까 패를 해야 2번 승리를 안 하게 되지. 요거는 이제 3번 싸운 거야. 2분의 1은 되죠.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 뒤에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1이 곱해져. 여기 뒤에는 곱해지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이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 상황에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요. 얘가 승리하는 경우 2분의 1, 패하는 경우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합쳐서 1이 돼요. 그래서 뒤쪽은 뭐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129번도 봅시다. 교란순열이라고 들어봤니? 아마 1학년 때 더 공부 좀 했으면 교란순열이라고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지는 않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번에 회차가 9회차야.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중간고사 때 여기 학교 이제 부교재 있잖아. 부교재 뭐 분석이나 이런 거를 사실 안 해줬거든. 왜냐면 이게 그때 이제 들었던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데 그냥 수업 시간 아닐 때 얘기를 해서 다른 학원에서 뭐 그런 거 이제 손필이 이런 걸로 막 준다면서 그냥 같이 그냥 얻어서 쓰면 되잖아. 내가 그때 이제 계획을 했던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준 부교재 있죠. 그 부교재 유사한 문학을 하려고 했거든. 부교재 어차피 그 똑같이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숫자만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변형 문제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까지 이제 너희들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정말 아무데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고난이도 문항 쪽으로 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려갖고 매일회를 한 거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회차는 좀 길어서 많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있는 거는 이제 잘 푸시고 부교재는 마지막쯤에 뭐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고난이도 문항만 골라서 좀 빨리 푸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있어. 알겠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풀이도 잘 써놓으시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합시다. 129번. 자, 교란순열인데 A, B, C, 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4권을 섞어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을 한대. D가 먼저 A 교과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끝난 거야. 자, 그럼 A, B, C, D에서 A, B, C, D가 사람이 있고 각각의 교과서를 A, B, C, D라고 합시다. 교과서를. 근데 D라고 하는 애는 일단 A를 선택을 해서 끝났어. 여기는 끝났어. 이 조건이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만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이 A는 없어졌고 그래서 교과서가 남아있는 상황이 지금 B랑 C랑 D 교과서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야. 그걸 얘네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는데 각자의 교과서를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A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B 가능하지. 그 다음에 C 또 가능해. D 또 가능합니다. 얘가 얘를 갖고 가는 순간에 C, D가 남았는데 얘가 C를 갖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무조건 C를 갖고 가야 되고 얘가 D를 갖고 가야 돼. 근데 순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얘가 C를 갖고 가면 남은 게 B, D가 남는데 얘가 D를 갖고 가야 되죠. 그래야 B가 이쪽으로 가지 못해. 얘가 D를 갖고 가면 마찬가지로 B, C가 남습니다. C, D 이렇게 딱 3개가 가능한 상황이 돼. 자, 그럼 전체는 3개를 그냥 3명한테 나열하는 건 300%가 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딱 경우는 딱 3개밖에 없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 확률 2분의 1인데 뭐 답이 다르네? 뭐지?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2랑 1을 더해서 3이고 10을 곱해서 30. 자, 그 다음에 130번 갑시다. 130번.
자, 정면에 1112, 1112가 이렇게 써있고,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가 1이면, 자, 뭐 1이면, 오른쪽 그림의 영역이 A에 1이면 A가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면은 B가 색칠이 되는데,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두 영역의 색이 모두 칠해질 때까지 상자는 계속 던집니다. 세 번째 끝날 확률. 그러니까 세 번째 전부 다 색칠이 돼야 돼. 세 번 만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A, B, A. 이렇게 하면 세 번이 아니죠. 두 번 만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당연히 B, A, B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 번 만에 끝나려면은 A, B로 색칠이 되는지, B, B, A가 색칠이 되는지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A가 색칠이 되려면 1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 확률이고 2가 색칠이 되려면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A에 B면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BBA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뭐 계산하면은 16분에 더하면 9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항들이고, 이제 131, 132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 얘를 아예 안 할 수 없고 한 개 정도만 해볼까? 자, 이건 과제야, 얘들아. 이거는 잘 푸시고, 이 문제가 과제장에도 있어. 과제장에도 섞여 있어요. 뭐 해볼까? 132번 한번 볼까요? 132. 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132번에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뭐 카드가 있어요. 15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동시에 선택해. 두 장을 동시에 꼽아. 두 장을 동시에. 자,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시행에서 선택한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 그러니까 두 장을 뽑아서 곱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게 3개 이하여야 돼요. 그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죠. 그러니까 3개 이하일 때 또 짝수를 구해야 돼. 그냥 다 나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약수의 개수로 숫자 하나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홀수개가 나오는 경우, 짝수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3개, 지금 원하는 게 3개 이하니까 잠깐만, 한 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한 개가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한데 거기 뭐 현실적으로 안 되지. 1이 두 개가 뽑힐 수가 없으니까 3과 2만 가능한 상황인데, 자, 약수의 개수가 일단 3개가 되는 경우랑 2개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3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이렇게만 돼도 4가 되잖아. 4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 그래서 1, 2,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약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얘가 P의 A승, 뭐 Q의 뭐 B승, R의 C승 이렇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곱해지죠. 두 개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3이나 1이 나오는 상황은 이제 숫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면 안 되고 두 개서 곱해지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 한 개가 1, 3, 3,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숫자가 제곱수죠. 제곱수.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은 빼고 4, 9, 25. 이런 애들이 약수의 개수가 3개야. 뭐 굳이 뭐 이게 어려운 얘기로 가려다가 지금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수의 개수가 2개.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이면 소수라고 그래요. 소수. 뭐 그런 숫자는 지금 여기에서는 2, 3, 5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 만들어내면 돼. 자, 4부터 만들어내봅시다. 4. 4가 만들어지면 1, 4가 뽑히던지 2, 2가 뽑히던지. 이게 다 쓰는 게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9 만드는 건 3, 3밖에 없고 25 만드는 건 5, 5가 뽑혀야 돼. 그 다음에 2를 만드는 건 1, 2가 뽑히면 되고 그 다음에 1, 3이 뽑히면 되고 1, 5가 뽑히면 돼요. 한 번에 2개씩 뽑는 거야. 한 번에 2개씩.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숫자 개수가 서로 달라. 1, 2, 2, 3, 3, 3, 4, 4, 4, 4, 5, 5, 5, 5,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4의 배열로 나올 수 있는 개수. 그러니까 2개를 뽑는 거야. 한 번에 2개를 뽑았을 때 1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여기 4가 4개지. 이렇게 1가지, 2가지, 이렇게 3가지, 4가지.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이렇게 그냥 직접 세면 돼요. 2가 나오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2개가 동시에 한 번에 나와야 돼. 1가지, 4가지. 이렇게 다 세야 돼. 이걸 뭐 특별한 방법으로 빨리 구할 생각보다는 그냥 뭐 다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돼. 3이 2개가 나와야 돼요. 3이 2개. 3 콤비네이션 2, 3개. 5가 2개. 5 콤비네이션 2, 10개. 자, 그 다음에 2는 했고 1, 2가 나오는 거는 1, 2, 1, 2, 2개. 1, 3이 나오는 거는 1, 3, 1, 3, 1, 3, 3개. 1, 5가 나오는 건 5개.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구한 거는 뭐야? 이렇게 구한 거는 칸에 적힌 두 수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인 걸 구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개수를 이제 다 세야 되는데 5, 10, 20, 28 전체가 28개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서 이 전체 상황에서 두 수의 합이 짝수,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거를 구해야 돼요. 짝수인 거 요거, 짝수, 이렇게. 얘네들만 따로 더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돼요. 1, 3, 3, 10, 5까지 하면은 10, 뭔가 좀 이상한데? 개수가 왜 안 맞지? 3, 4, 1, 3 짝수 1개, 3개, 3개. 잠깐만, 전체가 28개인데? 뭐 잘못 계산했니? 요거랑 요거만 빠지면 되죠. 1, 2, 1, 2, 하나, 둘, 셋, 4개. 뭐 하나 빼먹었네? 맞아? 22개야? 22개? 아, 그럼 저 답을 잘못 썼나? 아니까 132는 잠깐만, 이거 답이 뭐예요? 25 25 이게 맞나 보다. 자, 이걸로 갑시다. 맞죠? 그러면 답을 딴 걸로 써놨네. 다른 데 얼마 안 나와. 자, 하여튼 뭐 이런 문제 풀 때 요 정도가 이제 수능으로도 필요구나 정도가 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풀 수 있으면 그냥 수능에서도 하나 틀리거나 확통해서 감안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자, 133번은 중복조합이라서 일단 풀어보시고 134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 135까지 일단 한번 최대한 풀어보고 5%는 괜찮으니까 최대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뒤에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그 180 아니다. 그냥 바로 가볼까?
136번 한번 보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한 것으로 식으로. 자, 아니까 이거 했나?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하자. 136번. 퀴즈 프로그램의 우승자는 노란 공 4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대. 노란 공 1개, 노란 공 4개, 빨간 공 1개. 여기에서 1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의 색과 같은 3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문 뒤에 있는 상품을 받습니다. 자, 표는 모든 문 5개의 색과 그 문 뒤에 있는 상품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노란색의 노트북, 노란색의 인라인, 노란색의 자전거. 노란색 이제 3개의 선택이 있고, 빨간색은 2개가 있네요. 자, 이 프로그램 우승자가 상품으로 노트북을 받았대. 노트북을 받았을 때 꺼낸 공이 노란색이었을 확률. 자, 그냥 이렇게 볼게. 노트북을 일단 받아요. 노트북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노란 걸 선택해서 노트북을 받을 수도 있고, 빨간 걸 선택해서 노트북을 받고, 노란색을 선택해서 노트북을 받을 수도 있잖아. 여기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노란색의 노트북을 구하래. 노란색의 노트북. 구하면 되죠. 전체 경우는 노란색을 받는 경우 안에서 이제 노란색 노트북. 자, 그래서 빨간색을 일단 선택할 확률은 5분의 1이야.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노트북을 선택할 확률은 빨간색 중에서 2개,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 중에서 노트북은 2분의 1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선택할 확률은 5분의 4야. 전체 5개의 공 중에서 노란색이 4개예요. 근데 그 4개의 이제 확률을 넘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노란색 중에서 노트북이 하나란 말이야. 그 중에 3분의 1.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이 위에 올려서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137번 해봅시다. 137번. 자, 어느 학교 학생의 60%는 버스로,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등교. 자, 그냥 뭐 이렇게 해볼게. 버스랑, 그냥 뭐지? 이게? 버스랑, 버스가 아닌 거? 버스가 아닌 게 뭐야? 걸어서.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지각이 아니면 뭐라 그러니? 지각이 아니고 뭐지? 단어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각이 아닌 거. 정상등교? 뭐지? 잠깐만. 우리가 평생 안 쓰지, 진짜. 왜냐면 지각을 많이 하니까. 지각이 더 중요한 단어라서 얘를 먼저 이름을 붙인 거네. 지각이 아닌 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단어구나. 뭔가 세상 깨달음이 좀 왔네. 지각이 아닌 거. 자, 일단 이렇게 표가 있고, 전체 봅시다. 이게 표는 나도, 잠깐만, 60%가 버스로, 이쪽이 60%가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그 다음에,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을 했고, 그 다음에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 이게 좀 헷갈리지? 대충 이걸 100명이라고 놓고 하면은 100명의 15분의 1이면 좀 안 맞죠? 100명 중에 15분의 1 밑에서 15분의 1을 해야 되니까 3의 배수를 300명 정도로 걸고 갑시다. 대충 이런 거는 대충 2분의 1명 이렇게 나오면 좀 잔인하니까 300명 정도로 맞춰서, 자, 그럼 나눠서 이렇게 300명이 60%는 이게 180명이 버스를 타고 120명이 걸어서 가.
자, 근데 다시 버스로 등교한 학생이 20분의 1, 얘를 20분의 1로 하면은 여기가 9명이 되죠. 와, 9명이 지각을 했어. 현실적이지 않은데, 자, 일단 171명, 나머지가 이제 정상 등교. 자, 그 다음에 걸어서 가는 애는 15분의 1이 지각. 120에 15분의 1이면은 8죠, 8. 여기 8명, 112명. 자, 일단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여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단 지각을 해요. 지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를 했을 경우. 저 그냥 17분에 그래서 9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면은 대충 뭐 인원수를 약수 배수 느낌으로 살려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자. 뭐 해볼까? 138번하고 139번 중에서 139는 아까 그 암 환자 진단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될 거고, 이것도 비슷하네. 138번. 자, 그럼 138번을 합시다. 138번. 자, 이것도 자,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 범인 여부를 판단할 확률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범행을 저지른, 이번에는 표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러니까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이 0.9. 이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이거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0.04. 이렇게 된대요. 자, 이 프로파일러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20명과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20명,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80명이 있는데, 자,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면담을 했대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을 했대. 자, 그러면 상황은 범인을 범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사람 범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단 범인으로 판단해야 돼. 그 상황에서 실제로 범인을 범인으로 판단하는 확률.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이제 100분의 원래 이게 인원수가 다르니까 100명 중에 범인이 이제 20명이지. 20명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범인으로 판단한 확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닌 사람 80명. 100분의 80명을 범인으로 판단한 확률 0.04. 100분의 4. 그래서 실제 범인으로 판단한 확률 요 위에다가 다시 계산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다 약분이 돼갖고 여기만 이제 예쁘게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198명 나오고 여기는 32명. 전체 198명. 이렇게 하면 되죠. 230명 중에 198. 약분이 한 번 되지. 115분의 99. 이렇게 되겠네. 답이 있네. 산수가 안 돼갖고. 자, 일단 이 정도 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은 뭐 이론이랑 기본적인 문제는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고난이도 문항을 할 테니까 뭐 그냥 여유 있게 갑시다. 한 번에 한 단원 정도씩 나가면 될 것 같아요.